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커튼 틈 사이로 번지는 불빛 속에서 임대수와 이정민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텔방 안은 고요했고 그들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대답이 있었다. 대수는 의자에 앉아있는 정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무릎에 입을 맞추며 스타킹을 벗겼다. 대수는 웃옷을 벗겼다. 그는 드러난 목덜미에 부드럽게 입 맞추며 브래지어를 벗겼다. 목 아래에서 가슴 사이를 오가며 오랫동안 입으로 애무했다. 천천히 부드럽게 옷을 다 벗겨낸 대수는 정미를 안고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성스럽고 긴 애무를 했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몸이 깨어났다. 이윽고 그가 정미의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맥박이 미친 듯이 뛰었다. 크고 강하고 부드러운 물건이 천천히 입구의 세포들을 일으켜 세웠다. 정미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빨아들이려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그들은 한참을 서로 어루만져주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외면하기엔 너무 깊어져 버린 감정. 욕망과 애정, 죄책감과 안도가 뒤섞인 이 복잡한 감정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이정민은 조용히 물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임대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다. 아마 외로웠던 그날부터겠죠.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친구의 남편. 그녀가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하지만 이미 그들의 몸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 사이로 천천히 과거가 흘러들었다. 이소연의 하루는 숨이 막힐 만큼 단조로웠다. 아침 6시 남편을 깨우고 아침을 차린다. 7시 남편이 출근한다. 그리고 텅 빈 집에서 하루를 보낸다.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온다. 그리고 밤이 온다. 결혼 10년 남편 임대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성공의 무게는 언제나 아내에게 향했다. 그의 사랑은 뜨거웠으나 너무 뜨거워서 이소연을 태워버렸다. 오늘 하루 어땠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가 묻는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침실로 향하는 그의 손길은 언제나 급했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었다. 자신을 원하는 남편의 열정을 아내의 의무라 여겼다. 하지만 하루에 3번, 때로는 4번, 새벽에도, 퇴근 직후에도, 그리고 자기 전에도 당신이 필요해. 그의 속삭임은 달콤했지만 이소연에게는 명령처럼 들렸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조금만. 금방 끝날게. 하지만 금방은 없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 그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소연의 피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의사는 질문조차 되지 않았다.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잠들었다.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이소연은 잠들 수 없었다. 몸은 아팠고 마음은 공허했다. 나는 아내일까? 아니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일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눈가에 그늘이 내렸고 입꼬리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사랑을 의무로 느끼는 밤들, 웃음을 지어야 하는 새벽,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이상한 감각, 샤워를 아무리 오래 해도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어느 날, 친구 이정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정말 나 이제는 모르겠어. 그냥 사는 게 무서워. 카페 구석자리. 이소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다.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고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남편이 나를 원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매일 밤이 두려워. 그 사람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답답해. 나는 그냥 잠들고 싶어.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정민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아, 내 잘못 아니야. 그냥 대수 씨가 너무 강한 거야. 네가 무너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해. 내가 필요하다고 해. 나는 그 사랑이 무서워. 사랑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소연아. 그날 밤, 이정미의 머릿속엔 오랜만에 본 임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늘 자신감 있고 단정한 남자. 소연을 향한 그의 시선은 애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애정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소유욕? 집착? 그리고 어쩐지 외로워 보이던 남자. 이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친구의 남편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그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이정민은 소연의 집을 찾았다. 전해줄 선물이 있었다. 소연이 좋아하는 핸드크림과 차 세트.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준비한 것들. 문을 열자 집엔 임대수 혼자 있었다. 아, 소연이는 잠깐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1시간쯤 후에 올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전해주세요.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고, 친구의 남편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쯤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정민은 그를 관찰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소연이가 있으니 힘이 나죠. 그의 말투는 다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이정민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소연이 말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임대수의 표정이 굳었다. 소연이가 뭐라고 했나요? 그냥 피곤하다고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임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부족한가 봐요. 더 잘해줘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정민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소연이는 좋은 친구예요. 당신도 좋은 남편이시고요. 그냥, 때로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 임대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그때 문득 손끝이 스쳤다. 컵을 건네주다 우연히 닿은 손끝.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무언가 금이 갔다. 안전한 거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정민은 재빨리 손을 거뒀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아, 벌써요? 소연이 곧 올 텐데. 괜찮아요. 다음에 봐요.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저 스친 손길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리고 임대수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 뒤 백화점. 우연히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웠다. 아, 이정미 씨. 임대수 씨. 쇼핑하세요? 네, 소연이 선물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날따라 소연과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고르려니 막막했다. 이정미의 자연스러운 미소에 임대수는 마음을 놓았다. 혹시 선물 고르는데 도와주실래요? 그러죠. 소연이 친구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매장을 둘러봤다. 핸드백, 향수, 액세서리. 이정민은 능숙하게 소연의 취향을 설명했다. 이 색상은 소연이가 좋아해요. 화려한 것보다 은은한 걸 선호하거든요. 역시 친구시네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0년지기니까요. 그렇게 선물을 고르고 나서 임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도와주신 보답으로요. 이정민은 잠시 망설였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좋아요. 저녁 식사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창가 자리,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 곳이었다. 대화는 예상보다 길었고 웃음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정민은 잠시 침묵했다. 1년 전이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웠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매일 밤이 길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어요. 가끔은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요. 임대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보았다. 저도 외로워요. 결혼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외로워요. 이상하죠?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있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아요. 이정민은 그의 말뜻을 이해했다. 육체적 결합과 정서적 교감은 다른 것이었다. 소연이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지,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꺼냈다. 전 항상 강해야 했어요. 사업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그녀를 안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우월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힘들어했어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참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정민은 그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에 갇힌 희생자이기도 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서로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정민은 자신이 위험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저녁을 마치고 헤어지는 길, 임대수가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대답을 대신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다. 같은 카페, 같은 서점, 같은 공원. 하지만 점점 우연이 아니게 되었다. 약속이 되었고, 기다림이 되었고, 그리움이 되었다. 대화는 깊어졌고, 거리는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저녁, 차 안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이정미 씨. 네.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저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정민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멈출 수 없어요. 그날 밤, 그들은 선을 넘었다. 호텔방. 이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침대에는 임대수가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친구의 남편. 그녀가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있었다. 임대수와의 관계는 달랐다. 그는 그녀를 필요로 했다.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이소연과 달리 이정민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원했다. 남편을 잃고 1년, 그녀의 몸은 외로움에 굶주려 있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숨결, 누군가의 온기.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임대수는 그녀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응답했다.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이소연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의 욕망을 이정민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오히려 즐겼다. 그의 강렬함이 그녀를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소연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뒤에서 임대수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왜 울어요? 소연이 생각이 나서요.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에요. 후회해요? 이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임대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며 자석처럼 빨려들었다. 대수의 깊고 뜨거운 포옹이 정미의 몸을 끝없이 부드럽게 풀어내렸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서로 옷을 벗겼다. 정미는 바닥에 몸을 뉘었다. 대수는 사랑의 눈빛으로 정미에게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대수의 입술이 정미의 입술을 핫았다. 대수는 정미의 몸의 구석구석을 감미롭게 해주었다. 정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꽃처럼 터지는 황홀감에 빠져 대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엉덩이를 대수를 따라 오르내렸다. 그 후로 2달. 이소연은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침실로 이끌지 않았다. 다정한 키스 한 번, 그리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처음엔 의아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것이 편안함이라는 것을, 밤에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새로웠다. 커피를 마시며 웃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요즘 좋아 보여. 이정미가 말했다. 응, 요즘은 편해. 남편이 전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이정미는 그 말에 웃음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다행이네. 정미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이정미는 친구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친구가 편안함을 되찾은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 자신이 친구의 남편을 빼앗았다는 것. 아니,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임대수는 스스로 그녀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정미의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친구를 배신했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소연이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그 사람의 욕망에서 벗어났어.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닐까? 자기 합리화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임대수와의 만남. 오늘 소연이를 만났어요. 그래요?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임대수는 침묵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아서겠죠. 미안해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소연이한테? 모두한테요. 이정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죄책감과 욕망, 사랑과 배신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며 이소연은 조금씩 알아차렸다. 남편의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의 향기도 달라졌다. 낯선 향수 냄새. 자신이 알지 못하는 브랜드. 말투도 눈빛도 달라졌다.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다. 설마 우리 남편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늦은 귀가, 주말 출근, 끊이지 않는 전화통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더 이상 침실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 이상하게도 이소연은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그래,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녀는 밤마다 생각했다. 왜 아프지 않을까? 10년을 함께한 남편. 사랑했던 사람. 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왜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 아마도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났기 때문일 것이다.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소진되어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일 수도. 미움보다 안도감이 컸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이제 자신은 놓아주어야 했다.
그리고 자신도 자유로워져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이소연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다른 사람 생겼죠? 임대수는 얼어붙었다. 부정하려다가 아내의 눈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임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소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말 안 해도 돼요. 알아요. 정미죠? 어떻게? 여자의 직감이에요. 그리고 정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가득했죠. 그게 답이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화났어요? 임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이상하게도 화가 안 나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놓아줘서요. 나도 이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눈물도 없었다. 미안해요, 소연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불행했잖아요. 이제 각자의 행복을 찾아야죠. 그럼 이혼하자는 거예요? 네. 서로를 위해서. 임대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이별의 준비. 그날 이후 이소연은 조용히 이별을 준비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혼자만의 삶을 계획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삶.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마지막 만남. 이소연은 이정미를 불렀다. 정미야, 시간 돼? 응. 무슨 일이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이정미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따뜻한 카페 안, 가을 햇살이 두 여자를 감쌌다. 창가 자리. 10년 동안 수없이 마주 앉았던 그 자리. 정미야? 응. 이소연은 친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사람마다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대수는 너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정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말이 막혔다.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나는 최악의 친구야. 너의 남편을, 너의 삶을 내가 망쳤어. 아니야. 이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 무슨 말이야? 이소연은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매일 밤이 지옥 같았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고, 나는 그냥 도구 같았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용당한다는 느낌이었어. 소연아.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 너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이정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너를 배신했어. 배신이 아니야. 그냥 우리 셋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이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처음엔 화날 줄 알았어. 너를 미워할 줄 알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마워. 네가 그 사람을 받아줘서. 덕분에 나는 이제 숨 쉴 수 있어. 소연아. 괜찮아.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그 사람 잘 부탁해. 너는 나보다 더 강하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10년 우정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 행복해, 정미야. 너도 행복해, 소연아. 떠나는 사람. 며칠 후, 이소연은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짐을 정리하며 그녀는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다. 10년을 끼고 있던 그 반지. 천천히 손가락에서 빼내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이제 안녕. 창밖으로 새로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낯설지만 설레는 풍경.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는 상쾌했다. 그녀는 임대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대수 씨, 당신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서 내 마음이 타버렸어요. 하지만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 불이 다른 이에게 따뜻함이 되길 바래요. 정민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보다 강하고 당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와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도 행복할게요. 안녕히. 소연. 이정미의 선택. 이소연이 떠난 후 이정미는 혼란스러웠다. 친구가 떠났다. 자신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임대수 때문에.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했다. 임대수와 계속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낼 것인가. 그녀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임대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죄책감도 후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의 강렬함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의 욕망이 그녀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소연과 달리 그녀는 그의 사랑을 견딜 수 있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즐겼다. 이것이 나쁜 일일까? 소연은 자유를 얻었다. 그녀가 원하던 평화를 찾았다. 임대수는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자신도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모두가 행복해진 것 아닐까? 아니면 이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일까? 이정민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것. 빗속의 끝. 몇 달 뒤, 같은 호텔.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렸다. 임대수와 이정민은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연이 떠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되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그들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는 무거웠다. 이제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목소리. 임대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행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겁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물 사이로 스쳐가는 한 여자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긴 머리를 한 여자. 조용히 걸어가는 뒷모습. 그녀의 이름은 이소연이었다. 환상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 도시를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미안함과 감사함. 그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대수씨, 괜찮아요? 이정미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네, 괜찮아요. 그냥. 소연이 생각이 나서요. 저도요. 매일 생각나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비가 그치자 하늘 한쪽이 밝아왔다. 창문 너머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희미하지만 아름다운 무지개. 이정민은 속삭였다. 사랑의 무게는 참 무겁네요. 임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 무게 덕분에 우리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미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죄책감과 사랑, 과거와 미래가 뒤섞인 키스. 이정미의 입술은 촉촉히 젖어서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을 주었다. 이정미의 부드러운 손이 대수의 탄탄한 복근을 쓰다듬으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순간 임대수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수동적이던 이소연과는 다른, 너무나 적극적인 이정미의 손길에 놀랐다. 이정미의 손이 자신의 단단한 상징을 쥐었던 것이다. 그녀는 거리낌이 없었다. 한동안 그것을 만지작거리던 정민은 자신의 몸을 대수에게 밀착시켰다. 그녀는 너무도 적극적이었다. 임대수는 자신의 단단한 물건이 정미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물건이 이정미의 미끈한 속살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의 행위는 갈수록 격해졌고 정점으로 치달았다. 새로운 시작. 1년 후, 이소연은 새로운 도시에서 작은 책방을 열었다. 조용한 동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책방.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책방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이 책 있나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소연은 그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네, 여기 있어요. 그녀는 책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의 현재. 임대수와 이정민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죄책감도 여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임대수는 여전히 강렬했다. 그의 욕망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정민은 그것을 감당했다. 그녀는 그의 욕망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맞받아쳤다. 그들의 관계는 격렬했지만 균형이 잡혀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줬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다. 여전히 소연의 그림자가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이정미가 물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임대수는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해요. 소연이에게 상처 준 것. 하지만 당신을 선택한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이정민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요. 소연이를 배신한 것은 후회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인간 아닐까요? 임대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해요, 정미 씨. 저도 사랑해요, 대수 씨. 빗속의 편지. 3년 후 이소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이정미였다. 소연아,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대수 씨와 함께 살고 있어. 행복해. 하지만 동시에 미안해. 매일 너를 생각해. 네가 없는 내 삶은 완전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이것이 나야.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친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잘 지내, 소연아. 정미. 이소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 그녀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썼다. 정미야, 나도 잘 지내. 미안해하지 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네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너와 대수 씨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정말로 친구로 서로를 축복하며. 행복해, 정미야. 소연. 편지를 붙이고 나서 이소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비는 슬프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였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펼쳤다. 평화로운 오후.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언젠가 다시 시작할 사랑을 기다리며.